2023 국민행복 IT 경신대회 본선대회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장애인 부문입니다. 2번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고 정보 검색을 하여 정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은 문제지에서 제시한 동일한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문서 작성에 사각형 크기에 맞는 문자 또는 수대로 정답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 정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이미지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멸종 위기종의 날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멸종 위기종의 날 기념식에 관련된 포스터 그림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키워드는 멸종 위기종의 날 이라고 검색하시고 자, 그림을 찾기 위해서 이미지를 탭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과 같은 그림의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 하셔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ISBN 해당되는 번호에 해당되는 저자의 ISNI를 검색하는 문제이네요. 자, 그럼 2번 검색을 하셔야겠습니다. 해당되는 번호 ISBN의 번호가 어떤 작품을 의미하는지 찾아주셔야 되시고 그 저자의 ISNI 번호를 검색해서 찾는 문제네요. 자, 먼저 ISBN 9788-9010-05935 자, 이 번호가 어떤 작품인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SBN 검색을 하겠습니다. ISBN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검색 결과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도서정보 통합 검색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9788 90 100 5935 5935번 자, 엔터 눌러 검색을 했습니다. 자, 저자 최기철 자, 이 저자의 ISNI를 검색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ISNI 찾아보겠습니다. ISNI 검색 최기철 네, 최기철이라는 사람이 12명이나 검색이 됐는데요. 참붕어 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검색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참붕어의 사랑 고백과 관련 있는 저자의 최기철님 네, 이 최기철 저자님의 ISNI 번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기억을 시켜 놓겠습니다. 네, 문제 3번입니다.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중에서 액면가가 2만원이고 민물고기가 국립공원의 깃대종인 국립공원의 이름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자, 검색어로는 국립공원 기념주화 액면가 2만원으로 검색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 중에서 2만원의 원형이다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클릭! 네,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 붙임 문서가 있네요.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대로 선택하여 문서를 열람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액면가가 2만원인 4종류의 확인이 됩니다. 소백산, 태백산, 다도해 해상, 주황산이 있네요. 자, 저희는 민물고기를 찾아야 됩니다. 민물고기가 태백산이 민물고기가 있네요. 자, 태백산 깃대종이 열목어와 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백산의 내용 깃대종이 민물고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도해 해상은 상갱이, 풍란. 네, 그리고 주황산에는 깃대종이 솔보엉이가 있네요. 그래서 민물고기를 물었습니다. 민물고기는 열목어와 주목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태백산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잉어과의 어류 이름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검색 키워드로는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잉어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잉어과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모래주사라는 내용으로 검색 결과에 확인이 되었네요. 모래주사. 네, 모래주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잉어과의 어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모래주사입니다.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용지는 A4 용지 한 페이지로 세로 서식 문서로 지시사항에 따라 첫 페이지에 작성합니다. 왼쪽 오른쪽은 20mm,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mm의 여백 설정을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은 굴림 12포인트, 검정, 장평 100, 자간 0%를 사용하겠습니다. 문단 모양은 문장의 여배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문단 모양 기능을 사용합니다. 단, 첫 줄 들여쓰기가 있을 경우에는 스페이스 2칸을 띄워줍니다.
문서의 줄 간격은 160, 사이에 줄 띄우기는 한 줄만 띄우고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표에서의 정렬은 주어진 모양과 같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각주, 출력 형태처럼 굴림에 10포인트, 그리고 장평 100%, 자가는 0%. 자, 또는 기본 설정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에 9포인트, 장평 100%, 자간 0%로 합니다. 자, 색상은 주어진 색상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RGB 값은 표에 있는 색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주어지지 않는 세부 조건은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값 또는 주어진 모양대로 작성하고 입력 내용의 대소문자는 구분하겠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버전은 한글 2020 버전으로 하겠으며 문서의 작성은 제일 위쪽에 머릿말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편집용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F7 눌러서 편집용지 설정 진행하겠습니다.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mm로 맞춰주실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20mm로 여백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 선택하셔서 위쪽 10. 자, 키보드에 탭을 눌러주시면 머릿말 10. 키보드의 탭 왼쪽은 20입니다. 자, 그대로 키보드 탭 눌러서 제보는 0이고요. 탭 오른쪽 20. 탭 눌러서 꼬릿말 10. 탭 눌러서 아래쪽 10. 위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10. 왼쪽 오른쪽 20으로 설정했습니다. 설정 단추 누르시거나 엔터. 글자의 기본 모양은 굴림의 12포인트입니다. 기본 글꼴, 굴림을 찾기 위해 모든 글꼴에서 굴림 설정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 12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문서 작성은 제일 위쪽에 머릿말부터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머릿말 기능은 메뉴줄에 쪽 메뉴를 선택을 하고 머릿말 클릭하고 머릿말, 꼬릿말 메뉴를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종류는 머릿말, 목록에서는 모양 없음, 그대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셔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신 전체의 기본 설정 굴림의 11포인트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글꼴 목록에 굴림
11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자, 현재 머릿말 입력이 되신 거고요. 자, 위쪽에 닫기를 눌러 편집창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제목, 우리 민물고기 이야기. 자, 우리 민물고기 이야기의 내용은 궁서 21포인트, 진하게, 그리고 장편과 자간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궁서, 크기 21,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장편과 자간을 설정하겠습니다. 메뉴줄에 서식 가지 않고 그대로 글자 모양 창을 띄워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자, 장평 부분이세요. 장평 110, 자간, 글자 간격을 의미합니다. -7. 엔터를 누르시거나 설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가운데 정렬. 자, 덧말의 영문 글자 덧말이 필요하네요. 덧말, 덧붙이는 말의 기능은 메뉴줄에 입력 메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입력에 삼각점 눌러서 전체 메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입력에 덧말 넣기. 자, 이 기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에 덧말 넣기. 덧붙이는 말, 영문 입력을 하시는데요. 대소문자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넣기 단추 클릭합니다. 줄바꿈 하시고 본문 내용을 먼저 다 작업하신 후에 그림과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목을 변경하고 줄바꿈을 하셨고요. 엔터를 누르기 전에 현재 글꼴 모양을 보시면 이전에 바꾸었던 글꼴 모양과 속성을 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줄바꿈 하신 후에 바로 글꼴의 스타일을 나타내주는 첫 번째 바탕글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커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땐 글꼴과 크기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다시 바꾸기 위한 작업, 스타일의 바탕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바탕글 스타일 모양으로 덮었을까요? 라고 나오는데요. 덮었음을 누르시면 왼쪽 정렬이죠. 기본 설정으로 모든 값이 세팅이 변경되게 됩니다. 굴림에 12포인트로 굴림 12포인트로 변경했습니다. 자, 기본값은 굴림에 12포인트로 변경을 했고요. 그대로 본문의 내용은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 칸이 4자리씩 4칸으로 띄워진 부분에 ISNI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자, 복사하신 번호가 있으시다면 붙여넣기를 해주시거나 또는 숫자를 직접 다 찍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먼저 다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에 대한 한자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한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원고 한자 키. 자, 한자는 처음의 내용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자, 저희는 두 번째 해당되는 한자 목록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한글이 먼저 입력이 되고 한자가 나중에 나오는 형식인 세 번째 형식을 선택을 했고요. 바꾸기를 눌러 입력을 완성합니다. 자, 한자 목록에서 역시 뜻을 찾고 한자의 내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대로 바꾸기 단추 클릭합니다. 자, 정기준 표본이라는 내용 옆에 있는 사는 저희가 각주 입력을 해서 필요하신 설명 문구를 추가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주를 넣는 방법은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메뉴줄의 입력 메뉴입니다. 메뉴줄의 입력, 입력의 각주라는 메뉴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각주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가로 1이라는 모양이 확인이 되는데요. 문제지에서 확인하시면 문제지에서는 동그라미 4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주의 시작 번호는 4로 완성해 주셔야 되고 각주의 구분선 길이는 95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각주, 미주, 모양이라는 메뉴로 선택하겠습니다. 각주, 미주, 모양, 구분선 넣기에서 길이 부분을 95mm로 변경하겠습니다. 사용자로 지정을 변경해 주시면 오른쪽에 95라는 숫자와 미리에 대한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번호 매기기에 현재 구역부터 새로 시작해서 가나, 다라, 마바사 해서 7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정. 내용 그대로 타이핑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각주의 모든 내용들은 굴림의 10포인트로 변경하시고요. 장편과 자가는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할 건 굴림의 10포인트. 자, 굴림의 10포인트.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그대로 줄바꿈이 필요하고요. 다음 문장에서는 앞에 들여쓰기 적용이 필요합니다. 들여쓰기는 스페이스 띄워쓰기 2번을 이용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두 칸 들여쓰기,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2번의 정보검색, 3번의 정보검색 답은 태백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검색한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문서의 본문 부분을 먼저 작업해 보았습니다. 자,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첫 번 글자를 큰 글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 글자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커서 부분이 현재 문단 안에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블록을 지정하시는 게 아니고 커서를 확인합니다. 메뉴줄에 서식 메뉴에 있습니다. 서식 메뉴에 서식 삼각점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자, 현재 서식의 삼각점 문단 첫 글자 장식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두 줄에 걸칠 만큼 크게 만들겠습니다. 두 줄에 걸칠 만큼 크게 하고 글꼴은 맑은 고딕의 흰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색을 빨강으로 지정합니다. 글꼴 맑은 고딕. 네, 글꼴은 맑은 고딕. 자, 그대로 면색은 빨강이라고 글씨에 대한 이름이, 색깔에 대한 이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설정 단추 클릭. 자, 그대로 글자 색은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예문처럼 그림을 삽입하고 그림 크기를 30에 38로 맞춘 후에 바깥 여백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 저장해 놓으셨던 그 위치를 잘 기억하셔서 그림 삽입 메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삽입은 메뉴줄의 편집 메뉴 또는 메뉴줄의 입력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저장하신 위치에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래에 열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림의 크기는 30에 38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신 후에 그림 크기로 바로 이동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셔도 그림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30에 38. 자, 더블 클릭하시면 그림 크기와 함께 여백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 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백 캡션 그림 크기 변경하고 여백 캡션에서 저희는 지금 왼쪽에 바깥 여백 3mm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바깥 여백 숫자 3. 자, 그대로 설정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처럼 오른쪽 상단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두시고요. 글자 민물 고기의 민물 고 네, 사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과 비교하셔서 같은 열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본문 아래 단락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단 소제목이죠. 기호를 이용한 제목 부분까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호는 미음 한자 키를 이용을 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줄바꿈 엔터 2번 눌러서 줄바꿈 해주시고요. 자, 엔터 2번 눌러 줄바꿈 하시고 미음 그리고 한자 키 눌러봅니다. 자, 기호 찾고 바꾸기 단추 눌러보세요. 자,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앞에 있는 기호는 문단 번호 서식 설정으로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내용들을
왼쪽 열에 맞추어진 채로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입력하실 때의 주의사항은 콜론을 기준으로 앞, 뒤로 한 칸씩 띄워쓰기 하겠습니다. 자, 표에 대한 제목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줄바꿈 엔터를 눌러 놓겠습니다. 자,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첫 번째 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글꼴은 동일하게 굴림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굴림의 15포인트, 그대로 글자 색은 흰색이시고 음영색은 파랑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음영색이 들어가고 글자 색이 바뀌는 부분은 글자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시지만 글꼴과 크기는 앞에 있는 기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선택하셔서 글자 모양 들어옵니다. 글자 크기 15 설정합니다. 음영색과 글자 색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글자 부분만 블록 지정합니다. 우클릭 글자 모양 메뉴를 선택합니다. 글자 색은 흰색, 음영색은 파랑. 자, 그대로 표에 대한 제목 부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셔서 표에 대한 제목은 글꼴은 굴림, 크기는 15포인트입니다. 자, 동일하시죠?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오시거나 상단의 서식 상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기울임을 주시고 밑줄 그리고 강조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부분 기울임, 밑줄. 자, 서식도구 이번엔 확인해 볼게요. 자, 기본 서식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서식도구 오시면 기울임, 밑줄. 자, 나란히 확인됩니다. 그대로 기울임, 밑줄. 자,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강조점을 주셔야 됩니다. 자, 강조점은 민물고기에 대한 강조점은 동그라미 점으로 표현합니다. 자, 강조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락별로 별도의 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들어오셔서 확장이라는 탭으로 갑니다. 자, 확장 탭에 강조점. 자, 이 강조점의 종류 세 번째 줄에 위치한 것이 동그라미 점입니다. 설정. 자, 이번에는 특강 부분이 강조점이 있네요. 네, 특강입니다. 특강 부분에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블록 지정,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선택합니다. 이전에 선택했던 메뉴가 열람이 되었고요. 그대로 강조점 V 체크 부분이네요. 순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정 단추 클릭. 자, 이번에는 문단의 앞쪽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는 목차 부분입니다. 자, 이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1수준과 2수준의 설정 사항이 다르게 지정이 됩니다. 자, 양력과 포상은 아래 내용에 대한 또 제목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1수준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자, 아래에 상세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는 곳은 2수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수준에 대한 내용, 자, 요 1수준에 대한 내용은
앞에 번호가 가로, 양쪽 가로를 갖고 있는 양쪽 가로 A, B로 나타나도록 해라. 그리고 번호의 위치는 왼쪽 부분에 20만큼 띄워라.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서 나란히 붙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수준에 대한 요 단락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 요 단락에 대한 내용은 동그라미 ABC 형태로 번호 목록을 만들고 번호의 위치는 40만큼 띄워라.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라는 공통사항입니다. 자, 그럼 번호 목록을 주셔야 되는 문단 번호 사용할 전체 문장을 다 블록을 지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단 번호 기능이라는 메뉴를 열어보겠습니다.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 메뉴로 선택하고요. 지금 저희가 표현해야 되는 가로 A, B 목록, 대문자로 되어 있는 목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1수준은 양쪽 가로를 가진 A, B 네 목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임의의 목록을 하나를 선택을 해 두시고요. 몇 번째를 선택하든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 두셔야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창이 띄워집니다. 자, 활성화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고 1수준에 대한 목록, 자, 그대로 1수준은 양쪽 가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번호 목록이 큰 대문자의 알파벳 ABC, 네, 그래서 오른쪽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 보기 첫 번째 내용 양쪽 가로 A 만들어 두셨다면 너비를 확인합니다. 너비 20. 자, 유인물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렬 방향은 오른쪽. 미리 보기를 해주셨을 때 글자가 오른쪽으로 붙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대로 이 수준 들어갑니다. 이 수준 선택. 자, 이 수준은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알파벳 A, B, C.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서 미리 보기 되어 있는 걸 보면 양쪽 가로가 그대로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번호 서식에 있는 모양 때문에 적용이 된 건데요. 자, 번호 서식에 있는 꺽쇠는 지우시면 안 돼요. 양쪽 가로에 대한 내용만 지워서 완성합니다. 자, 그리고 너비 부분이 얼마였죠? 너비 부분 40. 그대로 정렬 방향을 오른쪽으로 맞춥니다. 자, 지금은 번호와 내용 사이에 여백이 생겼는데요.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면 글자를 쓸 위치에 번호 목록이 이동하게 됩니다. 번호에 대한 설정 사항이 완료가 되셨다면 설정으로 마무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설정. 자, 지금 나와 있는 목록은 모두 다 1수준이 되었고요. 어느 단락이 2수준이 돼야 될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2수준이 돼야 되는 목록을 선택을 해 두시고요. 수준을 바꿔주기 위한 방법은 1수준에서 2수준, 또 포상에 상세한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도 1수준에서 2수준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수준 변경해야 되는 단락을 선택을 했다면 메뉴줄에 서식 메뉴 선택합니다. 자, 서식 메뉴에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상단 메뉴 오른쪽 끝에 있는 두 단추에 자세하게 보시면 화살표가 위로 있는 것도 있고 아래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수준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단추를 눌러서 한 수준 아래로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단락이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수준을 내리는 방법은 메뉴줄의 서식에 상단 리본 메뉴 아래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C와 D 단락으로 바뀐 내용도 역시 한 수준 아래로 바꿔주셨습니다. 1수준과 2수준의 모양 구성이 다 되셨다면 전체를 선택을 해주셔서 자, 마지막 지시사항이 줄간격이었는데요. 자, 이 줄간격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줄간격은
기본 도구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줄간격 단추입니다. 선택하셔서 줄간격 변경 또는 우클릭하셔서 문단 모양. 자, 문단 모양의 줄간격 145 설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표 내용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네요. 자, 표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내용 5줄에 4칸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상단에 메뉴줄에서 입력 또는 편집에서 표 도구를 찾아주시고요. 줄 개수 5줄, 칸 개수 4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표의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여지는 내용 그대로 먼저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표 전체의 내용은 맑은 고딕에 10포인트. 그리고 줄간격 160은 기본값이죠. 그대로 가운데 정렬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열 너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에 한 줄로 될 수 있게끔 열 너비를 길게 늘려주세요. 자, 필요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열 너비를 각각 조절을 해 두셔도 되고요. 한 줄로 만들 수 있게끔 열 너비 조정입니다. 자, 그대로 키보드로 F5를 한 칸 눌러 주셔서 Alt키를 이용한 방향키로 설정을 해 두셔도 됩니다. 한 칸씩 조절해서 Alt키와 방향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첫 번째 칸을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 두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 마지막 칸들은 똑같은 너비로 자동으로 맞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방법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록을 다 지정해 주시고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눌러 주시면 셀의 너비를 같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전체 선택하신 후에 표 내용 맑은 고딕에 10포인트. 맑은 고딕에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자, 첫 번째 줄엔 배경색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색은 첫 번째 줄 노란색으로 선택합니다. 첫 줄 선택하셔서 표 채우기라고 해서 표에 관련된 메뉴가 상단에 확인됩니다. 표 채우기 노랑 클릭. 그리고 마지막 선 모양은 출력 형태처럼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표를 조금 더 늘려서 확인하시고 표 테두리 먼저 주겠습니다. 표 테두리는 첫 줄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전체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도 두 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두 줄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 제목줄, 그 다음 제목열, 그 다음 전체 아래쪽. 자, 그럼 어떤 작업이 제일 쉬울까요? 자, 저는 테두리 종류를 먼저 두 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블록을 먼저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테두리라는 곳에 가셔서 방향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바깥쪽 테두리. 자, 그대로 첫 번째 열만 선택해서
이미 두 줄 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깥쪽 테두리. 자, 적용이 됐고요. 전체를 다시 한번 지정하겠습니다. 바깥쪽 테두리.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 선 종류는 안쪽에 해당되는 선 종류는 모두 다 지정이 되신 거고요. 이제 왼쪽의 세로선과 오른쪽의 세로선. 자, 요 세로선을 지우겠습니다. 자, 세로선을 지우는 작업은 테두리라는 전체 설정에 들어오시면 이미 왼쪽과 오른쪽이 선택이 됐다라는 표시로 누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제거가 되시죠. 자, 오른쪽도 다시 한번 눌러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바뀐 선 해제. 출력 형태와 비교해서 모든 내용들이 동일하게 작업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다 설정이 되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아래쪽에 쪽번호 매기기 선택하셔서 13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커서는 표 바깥쪽으로 위치를 해주시고요. 메뉴 줄에서는 쪽이라는 메뉴에 해당이 됩니다. 쪽 번호 매기기 선택하시고 쪽 번호의 위치는 아래쪽 하단이시죠. 양쪽에 줄표는 없습니다. 해제. 자, 쪽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13이에요. 그럼 번호 모양 동그라미 원 모양으로 선택하시고 시작 번호는 13. 자, 아래쪽 하단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번호 모양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번호 모양 동일하게 원문자인지 확인. 그리고 시작 번호는 13으로 변경. 줄표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넣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장의 문서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셨고요. 그대로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응시번호 그리고 언더바 본인의 성함입니다. 그리고 저장 단추, 자, 작성된 답안을 파일 선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저장하신 위치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제출하기를 눌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서 작성까지 마무리하셨고요. 자, 모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디지털 문제 해결 정보 검색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문항 번호에 맞게 정답과 URL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제인데요. 정보 검색을 위해서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을 띄워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검색 답안 작성 후에 정보검색 제출하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칸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의 국제영화제로 손꼽히는 영화제로 한국영화 3편,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통의 가족이 새 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는데요.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개막작의 감독명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쓰셔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검색어 넣어보겠습니다.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자, 검색 결과 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중에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대한 내용. 자,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판타지 서사시 소년과 외가리라는 제목이 검색되었고요.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 판타지 서사지 소년과 외가리가 토론토 영화제의 개막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자, 이 선정된 영화의 감독명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되겠고요. 자, 현재 검색 결과의 상세 페이지인 주소 부분이 상단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자, URL이 그대로 기억이 될 거고요. 자, 검색 결과에 대한 답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URL 부분은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2000년부터 발생하는 모든 태풍의 이름을 붙이고 이 이름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태풍위원회 회원 14개 국가의 고유 언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회원국이 세계기상기구에 제출한 140개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며 이름이 다 사용이 되면 1번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 발생한 태풍 사올라와 태풍 하이쿠이 사이에 발생한 태풍의 이름은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지를 검색하는 문제네요. 자, 2017년입니다. 2017년에 태풍 사올라와 태풍 하이쿠이 사이에 있는 태풍의 이름을 검색해 주신 후에 동물의 이름을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어로 2017년 태풍 사올라 그리고 태풍 하이쿠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풍 사올라와 태풍 하이쿠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태풍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 활동한 태풍 이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올라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올라를 찾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사올라, 22호 태풍이 사올라고요. 자, 그리고 23호는 담네이, 그리고 하이쿠이는 24호입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하이쿠이와 사올라 사이라고 했으니까 23호인 담네이를 찾아보시면 되시겠네요. 담네이의 내용은 캄보디아에서 제출을 한 내용인데요. 동물의 이름은 코끼리였습니다. 자, 정답은 코끼리가 되겠고요.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URL 부분을 복사를 해주신 후에 정답란에 URL 붙여넣기 그리고 정답은 코끼리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인데요.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국립공원공단은 2007년부터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총 41종의 야생 동식물을 깃대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국립공원 깃대종 식물 이름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라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국립공원 깃대종의 식물 이름. 자, 식물 이름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유네스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검색어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고 검색해 보고요. 국립공원 깃대종 식물까지 같이 검색어로 넣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키워드는 국내에서 처음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최초의 생물권 보전지역은 설악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의 깃대종 식물 이름을 검색해 주셔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검색은 설악산 깃대종 식물. 자, 설악산의 깃대종 식물은 눈잣나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깃대종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클릭. 네, 국립공원별 깃대종 식물이 결과로 확인되는 곳인데요. 저희가 찾고 있는 설악산의 깃대종 식물은 눈잣나무가 맞았습니다. 눈잣나무는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는 내용 페이지의 상세 주소, 자, URL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ISNI는 문학, 학술, 음악, 미술, 영화, 방송 등 모든 창작, 제작 및 실현 분야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부여하는 국제표준 이름 식별자인데요. 의정부시 도서관은 한 해 동안 함께 읽고 토론하기 좋은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선정된 올해의 책으로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하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으로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의정부시 도서관에 올해의 책을 찾아서 이 책 저자의 ISNI를 검색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먼저 2023년 의정부시 도서관에 올해의 책을 찾고 저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의정부시 올해의
책은 김영하 작가인데요.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라고 합니다. 의정부시 올해의 책은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 자, 그러면 저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ISNI예요. 그러면 김영하 작가의 ISNI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검색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하 ISNI라고 검색해서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하 작가의 ISNI는 000001-2148-951X번이었네요. 정답은 이 번호를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URL 주소는 상단의 영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정답란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복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한 번에 하나씩 정답란에 ISNI 번호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URL 주소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보검색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정보검색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활하기 문제입니다. 디지털 생활하기 문제는 실제 상황을 가상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만 작동되며 그 외의 것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내 계좌에서 10만원을 가져오는 문제인데요. 디지털 생활하기에서 과제 수행하기 단추를 클릭하고 간편 비밀번호 584647 홍길수님의 영은행 모바일뱅크에서 10만원을 모으게 합니다. 출금 계좌는 홍길수님의 지능정보은행을 선택하고 모으기 완료 후에는 확인 단추를 눌러 과제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 과제 수행하기 단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간편 비밀번호 584647 입력하고 모으기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모을 금액은 10만을 명령 단추를 이용을 해서 클릭하시고 아래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모을 금액을 확인하고 모으는 계좌, 출금 계좌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다음 단추 클릭. 모든 정보가 맞다면 확인 단추를 선택하고 완료되었다면 확인을 눌러 종료합니다.